안녕하세요. 2023년도 티웨이 항공 임원 면접 대비 말하는 스콘입니다. 이번 중반기 채용 실무 면접은 6월 15일부터 16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진행됐고 실무 면접 결과 발표일이 지난 화요일이었던 22일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실무 합격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시겠죠? 임원 면접은 27일 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역시나 에어프레미아와 겹치는 이 아름다운 상황. 제발이지 항공사들이 좀 겹치지 않게 채용을 내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이 좀 아쉽지만 그리고 준비 시간 여러분들 촉박했을 텐데 제가 영상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채용이 이제 지금 여럿 겹쳐져 있는 상황이고 제가 조금 더 항공사 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드리고 싶어서 늦어졌으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아마 두 번째 채용이잖아요. 지금 이게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디까지나 그냥 사업의 흐름을 보면서 유추한 거고 그냥 이런 상황인데 라고 전환해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이게 언제 있으니까 희망을 갖고 하세요 뭐 카더라예요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올해 계획에 참고만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점인데 뭐 채용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준비생 여러분들을 동요하기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좀 이렇게 하반기까지 어떻게 좀 승무원 준비 기간을 잘 할지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냥 회사 운영 방침이나 발표되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항공기 도입이 가장 많이 크겠고 노선 방향을 조금 살펴보고 뭐 중국어 가능자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순한 흐름이니까 그리고 혹여나 이게 나의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원자분들이라면 잘 보여주고 오셨으면 좋겠고 하반기까지 조금 필요한 언어를 조금 선택을 하는데 좀 올바른 길 안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일단은 보면은 준비 방향이나 면접장 분위기는 이전 영상이랑 사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단에 걸어둘 테니까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고 같이 알면 좋을 키워드를 좀 이번에는 함께 짚어보고 면접 스타일 질문 좀 살펴보고 그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키워드 안동 관광지입니다. 이 기사는 2월 기준이라 조금 지난 감은 있는데 TA 항공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역 상생이라든지 지역 활성화 추진에 대한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소식입니다. 기내식을 놓는 테이블 양면에 안동 관광지 사진을 이렇게 랩핑을 했었죠.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렇게 QR 코드로 관광 안내지를 알리는 방법으로 이제 티웨이 항공이 현재 김포랑 대구, 부산, 청주, 제주 이렇게 중심으로 국내선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군데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티웨이 항공 탑승 기준으로 한 달에 6만 여 명이 탑승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용객들에게 안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 돋보이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안동 관광지로 보는 지역 활성화 추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A330 1주년 그리고 A330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2월 24일 기준으로 티웨이 항공이 자랑하는 대형기인 A330-300 도입 1주년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노선도 확장되고 화물 운송량도 이렇게 점점 느는 성장의 동력이 된 효자 기종이죠. 그러니까 도입은 2022년도 2월이 되는데 현재 3호기까지 도입이 되었고 티웨이 항공의 보유 기종의 기준으로 347석입니다. 347석. 300명 이상이 탑승할 수 있다고 일단은 이렇게 어렴풋이라도 숫자가 약하신 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이 비행기가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나요? 시드니, 방콕, 싱가포르, 울란바타르, 그리고 김포와 제주 노선
이런 것들을 오가며 지금 현재 활약 중에 있는데 화물칸은 하부에 벨리카고 운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지난해인 5월부터 국제선 화물 운송 사업에 뛰어들어서 사업 확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2년을 비교했을 때는 약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싱가포르, 방콕, 나리타가 상위권에 속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의 무게를 줄였어요. 그래서 서유럽과 미주 일부 등의 장거리 노선의 확장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영공을 통하는 TSR 이용 시에는 1만 킬로미터 가까운 서유럽의 일부까지 A330을 통해서 운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경량 좌석으로 무게를 절감해서 이렇게 해서 본 효과가 총 1.7톤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쓸데없는 거를 설치하지 않아서 요즘 최근 트렌드가 자기 개인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폰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된 전략으로 그 충전 포트 그리고 그 내 핸드폰을 놓고 볼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하면서 이와 같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게 표준 중량 7톤 가까이 감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런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제거를 하니까. 그래서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계산을 이렇게 돌린 건가 봐요.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노선 확장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A330의 도입으로 티웨이항공이 지금 발전하려고 하는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는 A330이 1주년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망으로 지금 노선 확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월간 티웨이 그리고 티웨이 플러스입니다. 23년도 3월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하는 그래서 월 정기 프로모션인 월간 티웨이를 통해서 약 5%에서 10%까지 운임 할인 코드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 이건 이제 금융 브랜드인 카카오페이로도 일정 금액 결제했을 때 중복 할인 쿠폰도 제공하고 있어서 똑똑하게 티웨이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입니다. 더불어 2월에 출시한 티웨이 플러스가 바로 구독형 멤버십인데요. 가입하는 방식으로 구독료의 최대 97% 환급이라는 매력적인 문구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전 좌석 구매나 무제한 그 무료 혜택이라든지 상품의 부가 서비스 할인,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기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독형 멤버십인 거죠. 그래서 특징으로는 동반 1인 추가 옵션이 가능하며 매번 다른 동반인을 지정해서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MZ세대가 추구하는 공유 사회를 잘 보여주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세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데 중장년층이나 30대 이용객에게는 어떤 반응이 보여지고 이게 그리고 잘 유지될 수 있을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차별화된 멤버십 서비스와 부가 서비스로 발전하는 티웨이네요. 그래서 월간 티웨이, 티웨이 플러스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 이제 보다 전문적인 기내지 개편으로 승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양면으로 이제 티웨이랑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 소식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생겨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검색을 했더니 홈페이지에도 웹진 형태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3개월 주기로 발간이 될 거고 취향지 정보가 담겨 있고 지금 Change Begins 티웨이의 슬로건, 새로운 슬로건이잖아요. 이 기내지의 제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더 멋진 변화의 시작이라는 의미랑 신규 노선 취향 등 제도약을 알리기 위한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이 Change Begins의 의미가.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방향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 기내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본사 이전입니다. 현재 서울 강서구인 본사의 소재를 대구로 변경하는 MOU 체결이 지난해 이미 되었죠.
올해 3월 31일에는 이를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었고 4월 4일에 공식 기사화가 되었고 대구시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 지역 인재 채용이나 사회공헌 분야 등에서도 활발히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선 점유율이 현재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점 항공사로는 이미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잖아요, 티웨이가. 그래서 대구 베이스 승무원 채용도 진행을 하고 있죠. 2023년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 발음이 안 돼요 오늘 코가 막혀서 신공항 사업 관련돼서 큰 시너지 효과를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그 홍보의 대표님이랑 이렇게 모 정치인과 함께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고 코로나19로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제주, 대구에서 오사카, 대구에서 괌 노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수요를 반영해서 앞으로 이제 미주나 유럽 등의 중장거리 노선을 개설하고 유지보수, 수리, 정밀검사인 MRO 사업 확대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이전을 하는 데는 대구로 이전을 하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30년에 있을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이랑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티웨이 항공이 지금 이 흐름에 이제 탄 거죠. 그래서 더 커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걸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째 키워드도 볼게요. 소방관 힐링 여행 보내기 캠페인. 유독 소방관과의 캠페인이 잦은 티웨이 항공인데 이번에는 뜨겁게 일한 당신 쿨하게 떠나라 라는 이런 문구를 통해서 4번째 프로젝트로 참가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들에게 특별한 응원을 보내는 티웨이 항공은 2017년부터 해당 캠페인 무료 여행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고 해외가 아닌 제주도로 지원을 하며 이 캠페인을 이어왔는데 올해 드디어 해외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SNS 해시태그 홍보 등으로 응모가 가능하고 4월 마지막 주에 발표돼서 보라카이 여행을 12명의 소방관에게 제공했습니다. 여행은 항공권뿐 아니라 숙박 모두를 지원함에 있어 소방청과 업무 체결을 하면서 티웨이 항공의 안정성과 복지, 다양한 이점을 갖는 해당 캠페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소방관과 객실 승무원의 안전 교육 같은 그런 아름다운 협력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죠. 그래서 혹시나 좀 이렇게 잘 아는 분들은 이런 것도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키워드는 신규 및 재취항입니다. 방콕 돈무엉 공항을 청주와 인천 발로 신규 취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돈무앙 공항은요. 태국 국내선 환승이 가능한 만큼 매일로 운항하고 있어서 할인 프로모션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공항 중요하죠. 청주공항에서는 일본의 오사카, 베트남, 나트랑 노선이 생기면서 총 4개 그러니까 베트남 다낭, 방콕 돈무앙, 일본 오사카, 베트남 나트랑 노선을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가장 큰 편의로 꼽히면서 청주공항이라는 할인 코드를 통해서 또 할인된 운임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취항과 지역 활성화가 계속 포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키르기스스탄?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키르기스스탄 전기편을 취항을 했죠. 기종은 최근 도입한 보잉 737-8 기제죠. 그래서 신규 기제로 안전하고 편안한 친환경 비행기인 만큼 승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호수와 높은 산맥이 아름다운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노선으로 기존의 전세편으로 이어오면서 수용 및 수송 실적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정기편으로 이제 하게 된 거겠죠. 비슈케크 공항까지는 7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막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랑 비슷한 지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신비한 장소가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첫 항공편은 만석을 기록했습니다. LCC의 또 다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시였고
기존에 이제 일본이나 중국, 동남아처럼 이렇게 포화 노선이랑은 조금 차별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여행의 방향을 제시하는 티웨이의 행보가 기대되는 소식이었습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지금 현재 신규 노선 외에도 올해 보잉 737 그 800NG 뉴 제너레이션 기종 2대랑 24년에는 대형기 포함해서 6대 이상을 도입하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2024년에도 채용을 3회로 가정했을 때 기수당 60명에서 65년 채용 인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 한 180명에서 200명가량 신규 신입 승무원 채용이 있을 거라고 유추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지금 이 소식을 듣고 그럼 한 요 정도 더 입사를 하겠구나 하는 그냥 저의 정말 개인적인 유추니까 뭐 믿지는 마세요. 그냥 있을 수도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콩 제 취향이죠. 2020년 2월부터 중단됐던 홍콩 노선이 정기 노선으로 재운항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월 성수기 기준으로 운항을 시작하고 고객이 많이 찾았던 그런 인기 구간이었던 만큼 이제 젊은 고객의 수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시즌을 이렇게 타겟으로 해서 지금 홍보를 아마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키워드 같이 받고 이게 이제 사업적인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뉴스 놓쳤을까봐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 스타일은 여러분들 개인 전공 관련 질문이나 경험 그리고 뭐 MZ세대와 기성세대 소통과 교류하는 법, 뭐 MZ세대의 장단점, 뭐 팀워크 관련, 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현재 LCC, FSC 항공사를 비교 분석하거나 전망이나 동향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고요. 뭐 비행할 때 생겨나는 어려움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학교나 사회생활, 회사 생활에 관한 질문, 그리고 제2외국어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승무원이란 직업에 대한 본인의 생각 물어보고 비슷한 뉘앙스로 어떤 지원자를 뽑을 것 같은지, 뭐 이 지금 현재 이 조에서 누가 가장 승무원다운지, 그래서 입사하면 하고 싶은 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봤고요. 개별 질문으로는 듣고 싶은 추가 답변이 있을 때만 바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걸 제가 티웨이 할 때는 맨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말투를 신경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조금 이 생각이 정말 진실된 나의 생각인지 이걸 상대에게 면접관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내가 지금 긴장을 너무 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느낌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걸로 자기소개하세요. 뭐 이렇게 시키고 정말 막 준비된 것 같은데 다른 걸로 해보세요. 막 이렇게도 하시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꾸며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의 날것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면접 잘 보고 오세요.